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릴라 방송 드디어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예, 조금 많은 분들이 벌써 오셨네요. 시작하자마자. 어디 보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댓글 몇 개 좀 읽고, 오늘은 어차피 그 가볍게 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하는 내용이지만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텐데 댓글이나 좀 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주 방송하는 거는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을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방송 자주 해서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합니까? 이슈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만 딱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뭐 이거는 지금 썰 방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 너무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컨텐츠라든가 아이디어가. 왜냐 사건이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 하면 되고 조금씩 시간을 좀 두고 하면 됩니다. 적당히 해요, 방송. 네,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버퍼가 벌써 왔습니까? 예, 뭐 상관없습니다. 뭐 버퍼가 늘 오는 거니까. 자, 오늘 주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 썸네일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방송 주제가 그 이라크인데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의 수수께끼와 이란의 운명 해가지고 제목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그 비행기 그 추락 사건 그쪽에 주로 관점을 두어서 일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그 전에 국내 뉴스 몇 개를 좀 보려고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해야지 PPT라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서 이렇게 하면 글씨 잘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글자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좀 크게. 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야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네. 왜 이렇게 못할까 모르겠어요. 요거. 예? 이런 거 사건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쉽게 안 되나 보네요. 희한하죠? 그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기사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승리가 왜 구속이 안 될까? 이거 간단합니다. 쟤를 잡아넣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 많겠지. 아니면 제가 빡 돌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터트리면 문제 생길 수도 있겠죠.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구속도 못하고. 사실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 조국 사건이랑 관련돼서 진짜 큰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또 의외로 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예? 예. 연예인 사건 좋아하잖아. 연예인 사건 좋아하는데 또 이런 연예인 사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저께인가 최근에 상세민이 그 얘기했죠. 남 욕하는 방송하니까 구독자가 실시간 1000명이 넘는데 이 어떤 그 콘텐츠 방송을 하니까 1000명이 안 된다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수준이고 결국 능력이에요. 이것을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론 조성을 못하고 어젠다 그런 어떤 그 이슈몰이가 안 된다면은 나중에 선거 지고 나서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탓이에요, 그냥.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슈몰이가. 네. 뭐야 이게 또 누가 또 들어왔? 박결 대표도 들어왔어?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나 보군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기 그래야죠. 김은희 씨가 말한 삼합회 마약 당연하죠. 여긴 삼합회하고 마약이 지금 이 문제에 끼어들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침묵을 지킨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왜 못 집어넣겠어요? 얘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걸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긴 건 뭐 어쨌다는 등 뭐 맨날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진짜 핵심 파야지. 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놀라운 과학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동아사이언스에서 미세먼지에 없애는 음악이 나왔답니다. 음파 기술로 작곡한다. 와, 난리입니다, 난리. 야, 이 노래만 들어도 미세먼지가 사라지나 봐요. 아니, 진짜 이거 무슨 동학난도 아니고, 갑자기 동학 정신을 이어받은 좌파 정권이 생기다 보니까 음악도 이제 완전히 미신화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음악으로 미세먼지를 없애? 누구를 등신으로 하나, 진짜? 그냥 공기청정기 쓰세요, 공기청정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중국 거 그냥 축소판이네. 중국에서도 북경시내 공기를 깨끗이 한다고 이렇게 음파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퓨 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떨어뜨린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얘 또 이런 소리 안 해, 이런 거. 참 진짜 얘들은 그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할 말을. 뭐 아주 효과가 없진 않겠지. 아주 효과가 없긴 않겠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집에서 방구 냄새를 없애는 빤스를 개발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방구 끼지 마세요. 그냥. 집 밖에 나가 끼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 간단한 원리를 미세먼지를 안 만들면 되는 거야. 미세먼지를 안 만들면 되는 건데 뭐 미세먼지를 만든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는데 난 얘네들 진짜 정신 상태가 신비롭습니다. 네, 나 진짜 이 정신 박약아들. 이런 옳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머머 이게 뭔 소리야? 강사분들은 난리가 났네요. 이 뭔 소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상상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나온 뉴스 중국 반중 차잉원 낙성 공작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나오죠? 중국의 호주를 망명했던 그 중국 스파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공작원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그 선거를 망치게 하기 위한 공작원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반중 친미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뭐 반중 친미 무슨 뭐야 정신병자 이러는데 진짜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방해한 자들이 누구야? 걔네들이 스파이겠지. 걔네들이 스파이겠죠. 우리가 반중 친미 운동을 하는 거를 계속 희석시키고 반중 친미를 폄하하려고 온갖 뭐 일베가 됐던 주식 갤러리가 됐던 SNS가 됐던 사방에 걸쳐갖고 마구 떠들죠. 걔네들이 스파이겠지. 누가 스파이겠어요? 이때니까요. 이렇게 진짜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그거 선거할 때 방해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중국 애들이야. 호주 마찬가지. 뉴질랜드 걸렸어요. 홍콩, 대만 다 걸렸었다고. 실질적인 사례까지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국 애들이 개입했다.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선거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고 있다가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들이 선거 조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대중들이 화가 나서 역전시켰어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그러한 그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누가 중국 돈을 받아 먹었는지 누가 로비를 당했는지 호주 포함해서 해갖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싹 잘라버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를 조롱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 다른 나라들은 다 안 그랬어. 다 안 그랬기 때문에 이겼어요. 지금 선거를 다 다른 나라 이겼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 이거를 미신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몽빠라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이비 종교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조롱을 하는데 뭐 프로파간다 부대들은 원래 그게 임무입니다. 월급 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다? 왜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그거는 국민들의 수준이 낮다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또 요거는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댓글 먼저 보고 할게요. 여기에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건데 뭐라 써 있는 거냐? 저 한국인 기자가 재밌는 말을 했다.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 미래의 한국이라고? 한국어 실중거다. 그러니까 그래?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잖아. 참 나는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써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요 위에 이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소리 나게 해줄 수 있죠? 네.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먼저 독일 TV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요거 다음에 한국인이 중국말로 얘기합니다. 한국 기자예요. 여기. 왜? 노트북에서 사운드를 나오게끔 해야지. 안 나와요, 소리가? 소리 안 나요? 이제 나오고. 그럼 빨리 얘기하지, 왜 얘기를 빨리빨리 안 해.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소리 나와요? 요 사람. 今天的香港，明天的是明天的台湾，是后天的韩国。香港的压力怎么样的？中国对台湾的压力怎么样的？ Taiwan and Hong Kong really a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battle. 香港 요 的 크리스 压力 채플 怎么样？ 여기 나온 中 건데 国对台湾的压力 뭐 좋다 이거예요. Taiwan 자, and 그래서 Hong 이 Kong really 이야기가 are on the front 뭐냐면은 lines of this battle. 그냥 차라리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가 그냥 차라리 과거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사태가 현재 대만에서 일어났고 이게 미래에 한국에서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으로 봤던 여러 가지의 야리, 압력, 그렇죠? 압력이죠. 압력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전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방식으로 들렸던 거거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왜 소리가 겹친다고? 근데 소리가 겹친다 그래. 소리 안 겹쳤죠? 잠깐 겹쳤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 중국 그 대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건 뭐냐 한국을 중국의 꼬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왜 반중되면 못하잖아. 반중 얘기만 나면 쫄아가지고 쪼르륵 도망가 버리잖아. 맨날 문재인 탄핵 이것만 얘기하잖아.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대만도 보세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선거잖아요. 선거. 그렇죠?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선거. 이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처럼 맨날 저 긋고서 문재인 탄핵 이런 얘기했나? 아니야. 중국 놈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들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응? 차잉원이 선거에 지고 있었다니까. 선거에 지고 있었는데 이 선거를 이기게 반등시킨 게 뭐였냐? 반중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뉴질랜드는 아니었냐? 뉴질랜드도 똑같았어요. 호주도 똑같았고 캐나다도 똑같았고 미국도 똑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야? 시종 일관 반중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는 우파 사람들 맨날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효율적이어야지. 뭘 하면 이길까요? 선거할 때. 선거할 때 뭘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반중이에요. 이미 다른 나라 선거에서 사례를 쫙 보여주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소위 지도자,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아스팔딱이 됐던, 어느 바닥이 됐던 일절 말을 하지 않죠. 침묵 그냥.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친중 정치인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를 주요 이슈로 해서 끌어올려야만 이깁니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잖아.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그 대만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예요.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의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차이야. 10% 아래. 민주당이 지고 있었다니까. 이 지고 있었던 게 역전이 된 이유가 바로 반중이에요.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것 때문에 이긴 거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뭐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하죠.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잉원은요 좌파입니다. 차잉원 좌파예요. 그게 우파 아니에요. 우파 정권은요 국민당이에요. 국민당. 그래서 대만의 나이 든 사람들은 국민당 찍었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습관대로 국민당 찍었다고. 국민당이 보수고 민진당이 좌파예요. 그런데 좌파가 승리했습니다. 미국도 차잉원을 지지했어요. 왜? 반중 친미하니까. 왜였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거죠. 우파는 친미고 좌파는 친북. 중국 얘기 안 하니까. 이런 관계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북이니까 당연히 미국은 우리 편일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파라고 해서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일본과 대만에 우리가 북한에,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 국제 코미테론처럼 우리도 국제 연대를 해야 되지만 우파라고 해서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된다.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어젠다가 같지 않으면 일을 같이 못한다예요. 그게 이념이야. 예? 그래서 민진당 같은 경우는 반중 친미하는 좌파 정권인데 반중 친미하는 좌파 정권이 이겨버린 거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예. 반중 친미 정권이 좌파 정권이 이긴 거야. 응? 심지어 좌파도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좌파도 그것도 선거에서 지고 있던 그 대만의 좌파 민진당 정권도 반중 친미하니까 이겼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 친미 안 하세요? 내가 이거를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있고 반중 친미만 얘기하면 맨날 몽골교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잖아. 선거를 이기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그 우파 사람들 가두리 양식해서 돈 빨아먹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구별하라니까. 어느 쪽이야? 돈이야? 선거 승리야? 어느 쪽이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념이 다르면은 절대 같이 안 한다고 명확히 딱 잡는 거예요. 반중 친미 안 해? 넌 나가. 반중 친미 해? 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냐? 이게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하냐는 목표에 맞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게 공산당 프레임으로 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반중 프레임으로 가면 얼마나 유리하느냐, 이거 국제사회 말고도 우리 국내 사회에서도 보자고요. 예를 들어 국내 사회에서 빨갱이 뭐 종북주의 이런 얘기 해봐야 쟤네들이 언어 전술, 그 다음 프로파간다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새끼 빨갱이야, 저 새끼 그 종북주의자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맥힙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을 틀딱으로 몰아가요. 저 요즘 시대에 공산당이 어딨어? 아직도 저런 생각하네? 후진 사람.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더구나 저기 정의당에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16세 이상까지 선거권 주려고 한다 그러죠? 예? 쟤들 왜 그래요? 홍위병.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20세 되는 애들 3천만 원 준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애들 투표권 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반중 친미예요. 왜냐? 젊은 애들은 90%가 반중이야. 예? 친미까지는 전 몰라. 하지만 90%가 반중이에요. 나머지 10%는 누구겠어? 정의당 국회의원 아들,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이런 애들 정도 되겠지. 걔네들도 미국 유학 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반중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반중 친미를 하면은 젊은 애들 표를 끌어모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몇 번을 얘기해야. 또 한 가지, 2017년 12월 3일 추미애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깔짝거리는 저 아줌마는 뭐 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대화에 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던 여자예요. 저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라고.
세계 공산당 대회, 국제 코민텔은. 어?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냥 인민당이지. 걔들 인민당이야. 민주당이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은 이름만 공산당이 아니지 공산당의 행동을 한 거고 중국 공산당으로 초대를 받은 정당이라고. 그러면 얘네들 공산당이지 뭐예요. 이름만 바꿔서 원래 그 뭐예요. 통일전선 전술 있잖아. 통일전선 전술이 뭐예요. 적진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은 공산당인데 이름만 민주당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정당 아니니까. 왜냐고? 그걸 중국이 인증해 줬으니까. 중국이 그렇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갖고 가야 돼. 근데 이게 북한을 갖고 프레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중국 프레임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위협적인 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쉽다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쉬워. 젊은 표 잡기가 이렇게 쉬울 수도 없어. 이렇게 쉽게 젊은 애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어. 뭐 맨날 뭐 제가 당선되면 군복무를 줄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당선되면 뭐 청년수당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반중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반중을 하게 되면은 선거 이겼다는 게 입증이 됐고 국내적으로도 반중을 하게 되면은 젊은 층들을 왕창 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더구나 정의당 같은 바보 같은 놈들은 지금 16세 이하까지 투표권을 낮추겠대. 이런 상황에서 반중 프레임 딱 걸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는 유리해지는 거죠. 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왜 못 살릴까? 어? 왜 내부에 뿌락지 있어요? 중국 간첩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로 이런 설명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정의당이 이런 짓을 했었죠. 그 저번에 마스크 팩맨 왔었죠. 오늘도 왔다가 갔는데 그 홍콩 민주화 시위를 할 때 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대학교에 대자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신문 매체에서도 많이 올랐었죠. 예. 신문 매체,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도. 근데 그 대학가에 나돌던 대자보 누가 쓴 겁니까? 정의당이 썼잖아. 응? 정의당들이 대학교 내에 구석구석, 왜냐면 얘들 국제적인 그 뭐지 전국적인 조직 있잖아요. 대학교 안에도 거기에 걔네들 그 학생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당 당원 소속의 애들을 걔네들을 이용해서 각 대학에다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막 대자보 붙이고 막 그랬다고. 예? 왜 그랬느냐? 얘네들도 알아. 정의당 애들도 젊은 애들을 표를 끌어모은 데 있어서 반중 프로파간다를 이용하면은 이긴다는 거 얘네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중국 공산당에서 너 까불면 죽어 그랬던 거야.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전남대학교 안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적인 모임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도 광주 중국 영사관에서 영사가 와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어떤 그러한 퍼포먼스라던가 집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 유학생 동원해서 너희들 때려 부술 거야 그랬잖아. 도대체 중국 유학생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응? 중국 유학생을 얼마나 모을 수 있길래 이런 말을 했고 또 전남대학교는 쫄아가지고 결국 포기해버리죠. 예. 못했어요. 그리고서 뭐야 그 옛날 전남도청 있잖아요. 맨날 광주사태 때 나오는 거기 가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죠. 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좀 빠져 있잖아요. 어쨌든 얘도 야당이잖아. 그러니까 민주당만 친중 공격을 지금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친중 프레임 때문에 쪽도 못 쓰고 계속 그렇게 얻어 터지니까 정의당이 반중 프레임을 자기네들이 어젠다로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을 자기 편으로 싹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반중 데모하고 청년수당 3천만 원, 16세 이상 선거권 주는 거, 요걸 통해서 정의당이 지금 자기 의석수 확보려고 공작한 거 아니야. 물론 거기서 중국이 방해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 먹는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쉬운데,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그렇죠?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나다운 위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부에 간첩이 있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에 간첩이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런 거, 이 아줌마. 이름이 양리리야. 이거 이름 이상해. 리리? 중국 여잔가? 양리리? 다문화 가정 96만 명, 여전히 고추장 김치. 이게 무슨 말이야? 얘 보세요. 화교인 양리리. 그거 봐. 그거 그러지 않았어. 여전히 이름이 이상했어. 그쵸? 뭔가 이름이 이상했잖아. 벌써. 이게 춘장의 맛. 이런 게 딱 나서 이게 뭘까 했더니 역시나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써왔습니까? 서울 서대문구 의회 의원. 그쵸? 벌써 구의원, 시의원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설레발을 칩니다. 그렇죠? 이미 시작됐어요. 설레발을 치고 있어.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해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고추장, 된장,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적응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시키는 동화 정책일 뿐이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왜 신장 위구르 자치주 사람들 중국말 못한다고 취업 안 시키고 왜 강제 교화소에 집어넣어서 이슬람 애들을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그건 또 뭐한 짓이야?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는 뭐야? 너 공산당 말고 민주주의 이런 것도 아니야. 야, 김치 만들어, 된장 만들어 이거야. 이것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쳐? 이거는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20년 지났네. 20년 동안 곤주장, 된장 못 만들고 춘장밖에 못 만든다 하면 얘가 문제인 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인 건가? 이런 거를 신문 기사를 쓰는 이 기자는 도대체 또 누구야? 어디 신문이야? 여성신문. 아따, 이름 벌써 좌빨 냄새가 나네요. 예. 뭘 존중해, 존중하긴 개뿔이나. 지네들이나 똑바로 해야지. 리리? 양리리? 벌써 중국인이잖아. 중국인. 이런 애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저 금천구에 소수의 중국인들을 위해서 금천구가 이중 언어 구역을 만든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말 배워, 한국말. 한국말 배우라고. 한국말을 배워야지 왜 걔네들이 그걸 해야 되냐고. 자, 리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이고, 요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만도 현대차 그늘 벗어나 중국 최고 자동차 부품 공장 발돋움. 만도 선양 공장 르뽀. 어때 이거 제목? 만도 기계 아시죠? 만도 기계가 현대 자동차의 그늘에서 벗어났대. 뭔가 해방된 기분 아니에요? 뭔가 좋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만도는 현대 자동차의 그늘, 핍박 속에 살았다야. 그랬는데 드디어 만도 기계가 중국 최초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발돋움했답니다. 뭔가 굉장히 뭔가 잘한 것 같지요? 자, 이거 보시다 그러면. 지난 27일 오후 1시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만도 공장 가동 라인에서는 약 30초에 한 대씩 캘리퍼가 찍혀 나왔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자동화된 설비 앞에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등 등등등 오늘 기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도의 지난해 중국 시장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5조 5천억 원 중 5분의 1 이상을 책임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 만도가 그 중국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5분의 1, 굉장히 크네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무려 12.7%에 달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3.126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650억 원이 중국에서 나왔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던 만도 기계가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이 굉장히 크다. 중요한 거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만도 기계를 한국이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우리 한국의 만도 기계가 중국에 수출해서 굉장히 크게 영업이익을 얻고 있어. 그러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인 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중국 회사인 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어떻게 될까? 왜 글이 접히나요? 글이 왜 접혀? 자,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보면 요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켜놓을게요. 심상덕 중국 총괄본부장은 우리는 중국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만든다며 글로벌 업체들이 고급 디자인 제품을 갖고 와도 중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등등등등등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일까? 심상덕, 뭐 같아요? 심상덕, 어디 보자. 그렇습니다. 심상정 형제? 심상정이 남자인지는 좀 몰랐네. 하긴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오빠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둘은 남매예요. 네, 둘 남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심상정 어디 출신이에요? 민주노총 출신이죠?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중국에다 기업 팔아먹는다 그랬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그렇죠? 금호 타이어 팔아먹었죠. 민주노총이. 쌍용 자동차도 팔아먹었죠. 만도기계도 팔아먹었나 보네. 아름다웠죠. 아름다워. 민주노총이 하는 일이 민주노총. 여기도 이 민주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민으로 바꿔야 돼. 인민노총으로. 민주노총이 이런 거예요. 민주노총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의 노동자. 그렇죠? 중국의 노동자도 아니지. 중국 공산당이죠. 왜? 중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니까.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죠. 민주노총은. 한국의 기업들을 중국에 팔아먹는 역할을. 제목 보세요. 제목. 만도 현대차 그늘 벗어나. 중국 최고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발돋움했다. 박수. 그렇죠? 아주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얘네들. 그렇죠? 얘네들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이런 짓.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들을 끊임없이 팔아먹고 있는 데들이 누구다? 민주노총.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계속 중국에 유출시켜서 한국의 경쟁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에요. 훌륭하죠? 이런 거는 알고 있을까? 이런 건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는 알고 촛불 집회를 나오고 있을까?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네?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심삼정 가족이 놀랍지 않군요. 그렇죠. 원래 민주노총이 이 짓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하는 게 뭐야? 민주노총 맨날 북한이랑 연결돼 있고 그렇잖아. 민주노총 홈페이지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볼까? 아직도 있는 점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얘네들이 진짜 배짱이 좋아서 얘네들 배짱이 좋아가지고 그냥 살아요. 배째라하고. 민주노총. 여기다 김일성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요즘도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 이제 이거 여기 아직도 나오네. 에? 얘네들이 김일성 어록, 김정은 어록 이런 것들을 여기다 쫙 써놓습니다. 에? 여기에
문서로 치면 또 나오나?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요즘 이제 좀 하도 떠드니까 이제 생략했나 보다, 요것들. 네? 김정은도 나 김정은 말씀도 있었는데. 요즘 신경 쓰나 본데, 이제. 여기 나왔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누가 올렸나? 이거는 민주노총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쓴 거예요. 예, 왜냐? 여기다가 김정은 어록을 막 올려놓고 막 그랬거든. 예, 이게 저 돼지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김정은 동지 만세에도 이런 거 써놓은 들이 있다고.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예전에도 얘기해서 민주노총 출신의 노조원이 그 항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 숨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 사람이 어딜 누르라고 했는데 누르면 나와요. 근데 요즘 많이 지웠구만 이제. 예? 얘들 빨갱이야, 빨갱이 진짜. 많이 지웠네.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이 이런 걸 숨겨놓고 김정은 그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방송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그거 합니다. 지금도. 김정은 어록.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그건 커뮤니티 쪽에 올려드릴게요. 예, 김정은 어록, 그 다음에 김정일 어록, 김일성 어록 이런 것들 쭉 나와요. 예. 요즘은 얘네들이 좀 숨겨놨어. 이것도 찾아야 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 장난질을 좀 치고 있습니다. 얘네들 그냥 공산당 집단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제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스위스의 백채널 D를 통해 가지고 이란이 미국에 2차 공격을 안 할 것이라는 그러한 정보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솔레이마니 죽고 나서 이란에서 미군 기지 공격했잖아요. 2군데 공격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격할 때 바로 전보를 보낸 거예요. 스위스로.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우리 2차 공격 안 한다. 만약에 그때 그 2차 공격 미국 입장에서 공격 받았을 때 미국은 그걸 전쟁 선전포고로 간다고 전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 해갖고 전쟁까지 가지는 않았죠. 갔는데 뭐가 있었느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트리더라고 나오는데 트리더가 캐나다의 수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수상이 니네들 비행기 추락시켰지 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가면 나와요. 이런 거. 유튜브 영상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트리더 수상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 항공에 타있던 캐나다인들이 많이 죽었다. 근데 이 비행기는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예.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거를 안 나오는구나. 초창기에는 이거를 이란 정부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틀인가 3일 만에 결국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건가? 그렇지. 이거 6시간 전이니까 오늘 뉴스야. CNN 월드에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 기기 격추장부연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나와요. 어디 볼까? 이게 뭐야? 내게 보이네? 여기다 하죠, 그만. 여기다가 검색어를 치고 브레인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크래시까지 해볼까? 하면은 이거 찍은 사람 요거 갑자기 불빛이 팡 하잖아요. 요거 그 이란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 제보 영상이에요. 가다 빵 불빛 나오는 거 저거. 이거 찍은 사람 잡았다는 거예요. 체포했나 봅니다. 야, 진짜 웃긴다, 웃겨. 그래서 이 영상 제보자를 이란 정부에서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밖으로 나오지만 않았다면은 몰랐겠지. 몰랐을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이 자꾸 바깥으로 터져 나오니까
결국 이란 정부가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예. 항복을 했는데 그 대신에 보복으로 그 제보자를 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 사과 전화도 하고 했다고 해요. 캐나다에. 뭐 사과 전화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랬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습 5분 만에 트럼프의 추가 보복 없을 것이라 비밀 메시지. 그게 앞에 나와서 이 영어 요 신문 내용이에요. 이거고. 자, 그러면서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추모에 트리도 책임 묻겠다. 이란 정부에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쭉 보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 그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는 그 잘 안 나오는데 캐나다 사람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꽤 많이 죽었는데 제가 주로 본 것은 여기예요. 여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페트람 무사비 엘버타 대학 교수의 지인 바하드 씨는, 그러니까 페트람 무사비 이 이란 사람이네. 이름 발음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엘버타 대학에 다니던 이란계 캐나다인 교수인 거죠. 죽었나 보네. 근데 요 비행기에 엘버타 출신이 꽤 있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꽤 많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또 추가 기사 나오나? 캐나다 국적은 최소 57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열 몇 명인가가 엘버타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또 어디 사진일까? 예. 하여튼 이런데 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느냐? 요것 때문에요. 화웨이 사태 속 중국에서 구금된 캐나다인 한 명은 풀려났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이랑 화웨이 문제로 싸울 때 캐나다에 있던 화웨이의 부회장 멍원조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도 캐나다에 억류돼 있죠. 억류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캐나다 정부에다 야, 너 왜 우리나라 사람 잡아넣었어? 빨리 석방시켜 했는데 캐나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보복으로 캐나다 사람을 잡았습니다. 체포했단 말이에요. 아실 거예요. 자, 했는데 구속됐다 풀려났잖아요. 여기 중국에 구금된 캐나다에 한 명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어디 사람이냐? 캐나다 외교부의 리처드 워커 대변인은 28일 엘버타주 출신 교사인 세라 맥아이버가 풀려나 캐나다로 귀국했다고 말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엘버타? 그런 거예요. 여기도 어디 갔어? 여기도 어때요? 엘버타. 그렇죠? 엘버타? 엘버타가 나오네? 그런 거예요. 왜 엘버타일까? 엘버타 잘 사는 도시예요? 그건 몰랐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미국 신문을 뒤져봤어요. 외교적 그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다. Question about the future. 캐나다 엘버트 대학에 중국이 그 자금 후원하는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외교적 마찰에 의해서. 그 멍원조우 사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 신문기사 읽어보면은 화웨이가 엘버타 대학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더구만. 예,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제목 요거 잘 봐뒀다가 나중에 보세요. 요 기사 제목 요거. 예. 엘버타 대학에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엘버타 대학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거대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인 화웨이가 has completed 4 million 4.2 밀리언이면 얼마야? 402천억 원 가량을 투자했네. 그리고 2018년에도 또 새로운 어떤 무슨 계약을 했었구만. 많이 했네요.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웨이가 엘버타 대학을 거의 뭐 그냥
잡고 여기 보시면 유니버설 에버타 헤스 500 밀리언 그 조사 예산을 잡았대. 500 밀리언이면 도대체 얼마야? 100만이 500이니까 맞죠? 100억, 1000억, 조인가? 5조인가 그러면? 500 밀리언.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막 숫자가 높아지가 헷갈려. 예. 5조 아니면 5천억인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예. 60억이에요? 그러니까 500 밀리언. 1 밀리언이 100억이거든. 100억, 1000억, 조 아니야? 5조 아니야? 5조? 아닌가? 5조 원. 제가 이거 달러가 아니라 원. 하여튼 그렇게 돈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와. 그쵸? 50조? 아니 5조겠지. 설마. 저 지금 숫자 헷갈려요. 좀 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엘버타 대학에 넣었는데 그렇다면은 엘버타 대학은 친중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럼 엘버타 대학을 통해서 각종 기술, 정보 등등을 뽑아갔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5조가 맞는 듯?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대략 그 정도. 자, 중요한 건 뭐다? 저 정도의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냐? 화웨이가 엘버타 대학을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푼입니까? 5조가? 네?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엘버타 대학을 그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응? 네. 5천억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만큼 많다. 그냥 많아. 나 아프리카 사람이야. 하나 둘 셋 많아. 알았어요? 5천억인지 5조인지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5천억이라도 어마어마한 돈 아니야. 우리나라 대학교가 이 정도 예산이 되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화웨이가 들였습니다. 엘버타 대학에다가. 그랬고 여러분 BBC에서 만든 여러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유럽의 각 대학에 자금을 쏟아부어서 교수들을 매수해서 최첨단 기술, 물리학, 뭐 양자학 뭐 등등의 기술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주고서 중국 학생들을 거기 연구생으로 보내서 기술을 배워서 훔쳐오게 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지금 무진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기업이 이 대학교가 엘버타예요. 그래서 엘버타는 모르긴 몰라도 중국 화웨이가 캐나다에 있는 선진 기술을 쪽쪽 빨아가는 창구 역할을 하는 대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스파이가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실질적으로 멍원조이가 체포될 때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때 갑자기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화웨이의 실리콘비에서 일하는 사람 갑자기 자살했잖아. 응? 갑자기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관련이 있다고. 실리콘바이에 왜 갔어? 화웨이 애들이 기술 훔치러. 엘버타 대학 왜 갔을까요? 기술 훔치러. 돈 주고 매수해서 기술 훔치러.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멍원조가 강제 억류됐을 때 중국에서 보복으로 캐나다인들을 잡았는데 그때 잡은 사람 중에 놔준 사람이 하필이면 엘버타 출신이야. 하필이면. 그 포로를 잡았다가 캐나다 사람을 놔준 사람이 엘버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비행기에 캐나다 출신들이 많은데 그 캐나다 출신 중에 상당수가 엘버타 대학 출신이에요. 여기 교수만 나오지만 교수 외에도 누가 있었다? 가족, 학생 등등 여러 명이었어요. 물론 엘버타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혹은 1단계 캐나다인, 가족 등등이었죠.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친중 제거된 건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솔레이마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솔레이마니는 중국의 이란과 중국이 원유 거래를 할 때 그 결제에서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 결제하는 은행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결제 화폐는 위엔화였습니다. 그래서 막 중국에다가도 부동산 사서 막 호화저택 갖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솔레이마니는 대표적인 이란의 친중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항공에 있던 비행기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는 친중 알버타 대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항공사 비행기의 추락은 실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수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어떤 연결성이 보여요. 그게 뭐다? 중국. 그러니까 친중이라는 공통 코드가 보여요. 친중이라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항공에 타 있었던 사람들은 솔레이마니를 지지했던 어떤 후원 세력이거나 아니면 과학자, 교수 이런 엘리트층들이 그 비행기에 많이 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이란에서 같이 제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제 소설. 요거는 제 소설. 요 부분은 제 추측이에요. 즉 뭐다? 솔레이마니 외에 솔레이마니의 든든한 뒤에 후원 세력들을 제거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거해야 될 만한 인물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을까? 왜? 권력 싸움 때문에. 권력 싸움 때문에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제거할 때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미국에서도 좋아하는 친중 세력들 제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따라서 미국도 이란과의 충돌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왜냐? 미사일 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상대방이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대응 공격을 미국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정말 일촉칠발까지 갔다 안 했어. 일촉칠발까지 갔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세력을 제거하는 거는 좋아요. 중국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저 친중을 제거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 근데 문제는 뭐다? 누군가가 이란에서 전쟁이 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뭐 미국이 이란한테 시켰나?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잡한 힘의 역학관계인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쭉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라?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려는 것 같고 전쟁을 원하는 세력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왜냐? 이란이 미국에게 몰래 밀서로 2차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정보가 누출이 돼 버렸네. 그것도 무려 공격이 되고 나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언론사에서 나와 버렸단 말이야. 이게 옛날 뭐 통킹만 사건처럼 뭐 몇십 년 지난 다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2, 3일 뒤에 나와 버려요. 이 얘기는 뭐야? 트럼프랑 이란 정권이 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왜 정보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났지? 노출일지? 이거 밀서 아니에요, 밀서. 밀서가 왜 노출이 되지? 난 이게 이상한 거야. 왜 그랬지? 이라크가 제보했죠. 했는데 또 한 가지 또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뭔가 석연찮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에서 전쟁이 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하는 세력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 부분에서 미국 내부에서 이 이란 문제를 갖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트럼프는 내 생각에는 이란과의 전쟁을 확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선거가 지금 다가왔으니까 일단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잘못 이란 것들이 인기 떨어져가지고 선거에 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 임기 내에 너무 크게 일을 벌려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여튼 복잡한. 그래서 반대 세력들은 오히려 또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막 이 복잡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금 두 개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주전론자와 반전론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막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시끄러워지고 여론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예, 뭔가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저는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란에서는 전쟁이 난다. 사실 이거 이란에서 전쟁이 나는 시나리오인데 그걸 트럼프가 막아버려서 그냥 탁 끊었어. 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기지를 폭격당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이란에서 또 쪽지를 보냈어. 우리 2차 공격 안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게끔 엉뚱한 데다 미사일 쏴서 서로 간의 공격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중파만 딱 제거하고 끝났어. 아까 솔레이마니.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우크라이나 항공사에 누군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 주로 엘버타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싶은 사람들. 왜냐? 화웨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적당히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갑자기 비행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가 풍 튀어나오면서 이란의 지금 정권이 흔들려 버리고 있죠. 그래서 좀 전까지도 반미 데모가 그렇게 마구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반정부 데모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란 정권이 또 흔들리면서 이란이 대혼란으로 빠지고 있죠. 이란이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면 이란 정부는 그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을 또 때려 죽이겠죠. 또 몇천 명 죽겠지. 그러다 보면 그러면 결국 미국은 이란의 군사적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뭐다? 이 선에서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은 종결을 하려던 이 사건이 어쩌면 반정부 시위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이란 비행기 이거 민항기 실수를 격추시켰다는 걸 결국 이란 정부도 인정해버렸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현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점점 거세질 것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결국 미국은 이 혼란에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진짜 이란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이거 되게 복잡해지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외교부 내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없고 양분돼서 서로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딱 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모진들 간의 이견이 크구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거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대외 외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통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이게 저번에 존 볼튼 때도 그랬잖아요. 존 볼튼 때도 북한 문제를 처리한 데 있어서 트럼프는 공격을 안 했죠. 그리고 존 볼턴은 공격을 해야 된다고 쪽이었잖아. 결국 여기서 갈등을 하다가 존 볼턴이 해임당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도 보면서 여기도 그러네? 이런 사태가 지금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예요. 뭔가 이상해. 이건 뭐 말 같다는 개 같은 소리니까 넘어가고, 이란 우크라이나기 여객기 격추 후폭풍, 반미에서 다시 반정부 운동, 그쵸?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김어준이가 나오네. 아이고,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위해서 다시 반정부 운동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강경화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 군대를 안 집어넣으려고 지금 버팅기고 있죠. 이렇게
버팅기고 있어. 어? 정경도 미 이란 충돌 속 중동행 정부는 호르무즈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빙빙 돌려. 예. 호르무즈에 군대는 파견하는데 그것은 미국하고 이란 전쟁 때문은 아니다. 어떻게든 이란하고의 그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은 그냥 친중 정권입니다. 예. 친중 정권이야. 이걸 가지고 친이슬람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친중 정권이에요. 왜? 이거 배경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솔레이마니의 죽음의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왜냐? 솔레이마니가 중동에서 그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시아파계 이슬람 테러 단체들을 이용해가지고 미군들도 많이 죽였고 중동에서 테러 활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테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금은 어디서 왔느냐? 이란과 중국 사이에서 원유 거래를 해서 대금 결제하잖아요. 위에나로. 그 돈을 받았다고. 그 돈이 테러 자금문으로 쓰였어요.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위에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나로 중국에서 무기를 사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중동에서 테러 활동을 했다고. 따라서 솔레이마니의 테러 활동에 자금을 대줬던 뒷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그 무기도 중국 공산당이 대줬어요. 중국 내 무기를 판매해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서 중동 내에서 친중 반미 테러 활동을 했던 인물이란 말이야. 그 인물이 이번에 죽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에 파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정부가 친이슬람이라서가 아니라 중국 눈치 보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견하는 것은 이란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국 눈치를 보는 거야. 이란 뒤에는 중국이라니까요. 진짜 실질적인 조종자. 중국을 눈치 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해군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괜히 못 보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신문을 쭉 읽어봐도 여전히 중국이란 말은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파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폼페이오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요청.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갈 수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또 떨었죠.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 요거로 다 합니다. 그래서 댓글 좀 몇 개 좀 받아서 볼게요. 네. 미국이랑 중국이 화끈하게 안 싸워서 걱정이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무진장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여시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마수를 뻗치려고 그래요. 이광재가 이번에 그 판결 받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정계 진출할 겁니까? 했더니 자기는 정계보다도 여시제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얘기했어요. 근데 여시제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즉 중국 공산당 따까리 노릇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쪽에도 공천위원회 들어갈 때 안대희 들어갈 뻔했었죠. 여시제의 핵심 간부. 여시제가 자꾸 나타난다고. 물론 나경원이도 여시제 멤버였고. 이런 식으로 여시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즉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 선거 전에 이미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선거의 판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지금 민물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은진 말할 것도 없죠. 네. 언제는 자유한국당 까다가 뭐 황교안 총리 머리 깎을 때 삭발식 때도 옆에서 그렇게 까고 방해 공작하다가 저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비례 정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례한국당 만들지 말고 애국당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야? 스스로 자유한국당에 이중대 꼬봉이 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래? 비판할 때 언제고. 얘네들 지금 침투하려고 난리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지금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네? 지금 이런 공작 작업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중국에 대한 영향, 반중, 이번 선거에서 친중하는 정치인들 색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여실히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중국 얘기만 했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네? 임정석 또한 솔레이마니처럼 당할 수 있냐고요? 걔 어디 있잖아요 지금. 걔 좀 찾아주세요. 네. 걔 좀 찾아주세요 어디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싸움, 이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요, 문재인 타도가 아니에요. 문재인을 위시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애국당, 뭐 정의당 이런데 곳곳에 숨어있는 중국 뿌락지들, 얘네들을 잡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속에 있는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고 흐트러뜨리고 분열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중국에 속국화하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마치 이번 대만 선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눈치를 채고 자각을 해야 돼요.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중국 눈치 보고 중국의 뭐 사업 뭐 연결이, 대만이 우리보다 중국의 의존도가 더 커요. 대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은 과감하게 떨쳐 일어났어요. 떨쳐 일어났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자본이 대만 투자하잖아.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반중하면 돈을 번다고. 어? 대만은 언어도 또 중국어 써요. 북경어, 북경 표준어. 그리고 경제적인 중국과의 의존도도 더 높아요. 말도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반중을 외쳤다고. 그때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이 들어서 투자가 돼. 대만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일시적 타격은 받았지만 결국 살아나요. 그리고 친중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언어는 중국어랑 달라. 다른 민족이야. 그런데 그리고 의존도도 대만보다 낮아.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친중을 포기 못하죠. 친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친놈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고립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죠. 왜? 그래야 슈퍼챗이 쏟아지고 후원금이 쏟아지니까. 어? 거기다 슈퍼챗을 쏘고 후원금을 투입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파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비지? 응? 이런 상황이라고. 반중 친밀하면 선거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젠다를 무진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어젠다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 형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활동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야. 우리는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정치 활동하는 이런 단체,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중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는 동지들을 규합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저변에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의 시선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왜? 실질적인 선거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젠다를 만들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가야 될지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돈 주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덫에 걸려요. 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어젠다는 뒷전이니까. 돈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조국 구속 사건이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안 됐잖아. 여러분 조국 사건 이제 기억하십니까? 다 까먹었죠 벌써. 언제 그랬느냐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를 바로
중국 공산당이 노리는 거예요. 요거 잘 정리한 게 이번에 우리 그 반중 친미하는 우리 멤버 중에 꿀승훈이가 이걸 정리를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거 추미애 윤석열 호남 향후에 서울중앙지검 오픈.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것은 연예인 빤스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얘기하면은 그냥 할래벌레 해갖고 다 좋아해. 예. 여기서도 나오죠? 시선이 연예인 사건으로 돌아가요. 그 누구였더라? 주진모라는 사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주진모 그 해갖고 뭐 태극기 휘날림에 나오는 그 배우가 누구지? 장동건. 그래. 하여튼 이런 사람들 나오고 뭐 카톡 메시지가 어쩌고 뭐 6년 전인가 4년 전 메시지래. 그게 왜 공개됐어? 카톡 누구 거예요? 중국 거 아니에요. 중국 거 텐센트.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인가 거기서 뽑은 정의당인가 비례대표 중에 카카오톡 대표 있죠? 카카오톡 민주당 쪽에. 그리고 카카오톡은 중국에서 작동이 되죠? 그거 왜 될까? 카카오톡 가입자 신상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기 때문에. 친중. 그렇죠? 그리고 그 주진모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국 회사죠. 중국계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리고 걔네들 그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누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있죠. 정식으로 만들어 놨잖아.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연예 활동을 하는 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국 사모펀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개입돼서 공작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빵빵 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연예인 사건 터져버립니다. 중국인들이 컨트롤하는 연예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상하게 사건이 터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딱 알아야 돼. 이것들 장난치는구나. 왜 연예인 사건이 터졌지? 이 연예인 사건이 터진 거는 뭘 덮기 위한 거지? 딱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좀비가 되죠. 미쳐버리는 거지. 쟤네들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저짓을 하는가를 딱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또 연예인 사건 터졌다. 진정한 우파 매체. 연예인 계속 까주세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파입니다. 이 짓 하고 다닌다고, 이 짓. 그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거 왜 못 맞출까? 이제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계까지 흔들어서 우리나라 연예인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선 돌리까지 하고 이 정도로 파괴됐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파괴됐네.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 원래 김 박사는 원래 반중침이 원래 말하는 사람이야. 모든 걸 중국에 갖다 붙이는 사람이야. 무시해. 이런 식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건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미 드러났잖아. 드러났는데도 연예인 빤스 좀 찾아서 연예인 빤스 찾아 산말리. 이 짓이나 하고 다녔죠. 이 짓이나.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돼. 우리나라가. 이게 다 원래 그 오늘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그레이트 게임 때 이제 얘기할 거니까 어차피 그레이트 게임 때는 대만 선거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한국이. 뭐냐면 중국의 영향을 그러니까 중국이 친중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했는데 뉴질랜드 실패했습니다. 호주도 실패했어요. 캐나다도 실패했어요. 미국 실패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지금 또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질 겁니다. 지금 밀리고 있어요. 자, 홍콩에서 밀렸어요. 대만에서 밀렸어요. 다 밀렸어.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다? 한국. 이번 4월 선거. 이번 선거에서 마저 중국이 밀린다면은 중국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꽉 막히는 사면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마저 빼앗긴다면 중국은 탈출구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에서 친중 정치인들을 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매스메디아 매체, 뭐 언론, 뭐 등등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좋게 보이게 하고 미국을 나쁘게 폄하하고 우리 같은 반중친미 얘기하는 사람들을 구글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완전히 조회가 잘 안 되게 숨겨버리고 온갖 공격과 박해를 당할 거란 말이야. 이게 눈에 훤하게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좀비 짓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좀입니다. 깨좀. 깨어있는 좀비. 어차피 좀비예요. 깨어있을 뿐 좀비일 뿐이야. 그냥 좀비와 깨어있는 좀비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시기야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중친미를 어젠다로 해야만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내가 반중친미를 옛날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다 먹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되니까 하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깨좀비지. 대가리가 깨져도 좀비죠. 원래 좀비는 대가리에 총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대가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계속 좀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대단한 정신력의 좀비죠 진짜. 그래서 정말 반중친미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1월 달도 절반이 지났단 말이야. 2월, 3월, 4월, 90일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야. 90일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반중 정서를 퍼뜨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선거 지든 거예요. 그냥. 자유한국당 반중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죽었다 깨어도 못하기 때문에. 정의당 중국 애들한테 협박받고 꼬리 내렸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100일도 안 남았죠. 그렇죠. 베트남도 반중해서 경제 성장을 했죠. 그렇죠? 베트남 빨갱이에요. 공산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중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도 경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차잉원 아까 얘기했죠? 좌파라고. 친미 좌파예요. 반중 친미 좌파. 경제 성장했습니다. 여시제 명단 멤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자, 여기 가십시오. 또 친절하게 알려드려야지 또. 여시제 멤버는 여시제 사람들 여기 가시면 되죠. 여기 이사회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홍석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황교안이가 뽑으려도 안 돼. 여기 같이 나와요. 놀랍죠? 이런 사람들 쭉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솔루션 디자이너 해갖고 또 거기 따까리들이 쭉 나와요. 이광재 나오죠? 그렇죠? 쭉 보세요. 이렇게. 외국인도 있네. 안나 티테노크 러시아 여자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가서 다 보세요. 네. 연구 주제 볼까요? 신문명 도시. 이게 바로 뭐냐? 스마트 시티 건설입니다. 중국 화웨이 5G를 기반으로 한. 여시제도 그렇게 해요. 한국 5G 안 써요. 남북 자원 협력. 북한산 석탄 쓰겠다는 얘기죠. 미중 위기관리 방안. 미중 위기관리가 아니죠. 1대1면 그거죠. 저기 보면 또 뭐가 있냐. 동북아 협력에 보면은 북극 항로 개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조라고 하는 짓. 그 다음에 1대1로도 나와요. 여기. 보세요. 북극 항로, 중국의 변화, 한러 농식품, 여시제 포럼, 일본 국가들.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것들 나와요. 얘네들 이건 잘 보세요.
얘들 뭔 짓 하는가. 어? 미국은 이란 공격을 통해 무엇을 노리나. 어? 올해 경제 작년보다 더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다시 니들이 친중하니까 그렇지. 응? 가서 보세요. 이렇게. 이강재. 2년 후 대선까지 통합의 씨앗 뿌려야.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할 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 통합은요, 마이너스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통합은. 찢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 찢어져서 그 사람들 밥그릇 각자 챙기고 있는 게 나아요. 왜? 들어오려고 하면 밥그릇 싸움하면서 서로 싸워서 간정 싸움 나서 분리될 테니까. 차라리 각자 떨어져서 각자 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서로 안 싸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투표하는 게 좋아요. 왜? 비례대표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자꾸 통합시키려고 할까요? 통합되게 되면은 오히려 비례대표에서 실패하고 더 표를 적게 먹는 쪽으로 갈 텐데 왜 통합을 자꾸 강조할까요?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뭔가 통합된 게 단결돼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통합하면은 비례대표 선거 제도 상황에서는 표를 적게 먹습니다. 즉 손해예요. 손해. 따라서 연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민중당이랑 바른 이런 애들 다 통합 안 하잖아요. 통합을 한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은 다 이쪽 우파 진영입니다. 쟤들 통합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통합을 안 한다고 싸워요. 통합을 얘기 안 한다고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근데 저쪽 애들은 통합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아. 왜 그럴까? 비례대표 상황에서는 통합하는 게 마이너스라니까. 쟤들 안 해. 언급조차 하잖아요. 이쪽에서 언급해.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우파 진영을 약화시키려고 한다예요.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은 누굴까? 내부에. 응? 그런 거예요. 통합이 아니라 연대.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게 연대 아니에요. 저희가 쿠리타이 모임, 우리 반중친미 유튜버들 어떻게 해요? 연대라고 하죠. 연대. 우리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그냥 반중친미라는 어젠다 속에서 같은 어젠다 속에서 각자 활동하는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야. 누구한테 야 너 이거 해. 야 너 이거 시키지도 않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요. 우리는 서로 각자 하지만 어젠다를 공유할 뿐인 거예요. 이걸로 끝.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범위하게 있지만 우리는 같이 전선을 구축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쉽게 얘기해서 통합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에 상대방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연한계 양자강의 배를 하나로 묶어 넣는 거와 똑같아요. 통합 묶어 놓는 작업들. 거기다 불 뿅 던지면 어떻게 되죠? 확 하잖아. 연한계라고. 속지 마세요. 좌파들의 연한계 전략에 속지 말라고. 쟤들 저거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통합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통합을 안 해놔야 우공당 같은 애들이 친중 정책을 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우파 연대로 있는데 얘 이상하게 삐뚤어 나가네. 눈에 탁 들어와요. 친중파 애들이 자유한국당 안으로 스며들어 와서 자유한국당인 척하면서 친중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막으려면은 장벽이 있어야 돼요. 네. 누가 똥탕을 치려고 하는가. 내부에도 있는데 외부에서도까지 다 들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거든. 절대 그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얘들은 좀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거 전략을 짤 때 중국 견제라는 생각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지 않잖아요. 중국의 위험성, 중국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많이 개입돼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친중으로 만들 것이란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조은진이 뭐라 얘기해요? 우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으로 써라. 이따위 소리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명도와 배경을 뒤에 업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고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렇죠? 이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중 친미를 할 능력과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반중 친미할 수 있는 정당을 비례정당으로 쓰세요. 그리고 걔네들을 밀어줘. 왜? 젊은 애들이 반중 친미한 정당을 뽑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 약간의 후광만 탁 넣어주면은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거라고. 응? 차라리 그렇게 해. 젊은 애들 표를 갖고 오고 싶다며. 젊은 애들 표를 갖고 오려면 반중 친미 해야 되니까. 근데 뭐 황교안 총리가 대표가 내부적으로 조직 장악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뿌락지도 너무 많고 컨트롤이 안 되고 혼란스럽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신에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비례정당을 밀어주세요. 그 후견으로. 그러면은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생기지 않겠어. 자유한국당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럼 얘네들이 반중 친미를 외치면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국회의원 내부에 있는 친중 정치인들을 정리하면 된다니까. 뭐 어려워. 뭐 본인이 손에 진짜 피 안 묻혀도 돼요. 피는 묻힐 수 있는 아웃소싱 업체들은 많습니다. 응? 뭐 어렵게 생각해 정치. 정치나 개싸움이나 똑같거든요 원리는. 자 그렇게 돼 있고 벌써 이제 거의 이제 2시간이 돼가는데 특별한 댓글이 없어서 제가 댓글을 많이 안 읽었어요. 읽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가 자꾸 허경영당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 아니 왜 자꾸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한다니까. 국회의원이 아닐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친중 정치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물론 그 친중 정치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국회에 내는 거에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파 유튜버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 나고 뭐 혼란 나고 개판인 거 아실 겁니다. 예. 그래갖고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해피나눔도 많이 취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여기도 어떤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뭐 박사님 정치 나오세요 막 그러죠. 아니 정치를 나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싸움에서 진흙탕을 묻히면서 싸우는 거를 보고 실망해서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다면 아예 지지를 하지 말던가. 이 정치 바닥에 들어가서 싸우고는 이 활동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이 정치 바닥에 유튜버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정치 활동이에요.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진흙을 묻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온갖 더러운 일과 공작은 다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김 박사 실망했어요. 그럴 사람은 애초부터 오지 마십시오. 저희가 뭐를 위해서 한다고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중친미예요. 그렇죠? 제가 반중친미라는 저희의 어젠다를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반중친미를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 와중 속에서 방해꾼들하고도 싸우고 뭔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감나라 콩나라를 한다? 애초에 그럴 거면은 오지 마세요. 저희는 딴 사람들처럼
해피나눔 주세요. 슈퍼챗 쏴주세요. 돈 주세요. 구걸 안 합니다. 저의 어젠다가 마음에 들면 오시면 되고 싫으면 나가세요.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러운 진흙탕 싸움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진흙탕 싸움은 지저분해요. 근데 그게 지저분하다고 박사님 실망했어요. 그럴 생각이면 애초에 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응? 여기는 이런 데예요. 여러분들이 묻히기 싫어하는 진흙을 대신 묻히면서 싸우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그런 거 의존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얘기했죠? 저희는 저희의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벌려고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리는 김정민 박사의 이미지, 양복을 입고 촥 빼입고 입에서는 보석과 같은 말만 나오고 뭐 이렇게 아름답고 품위 있고 우아한 기대를 버리세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의 모습이십니까? 거긴 또 좋다고 그래요. 트럼프 미쳤어요? 그게 4대주의예요. 그게 4대주의.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저질스럽게 정치하는 거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형 최고, 형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것 같아. 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가 훤히 보여요. 이런 국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할지가 너무나도 보여. 너무나도 보여. 일을 못하게 하는 거지. 미쳤습니까?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하려는 반중친미 어젠다를 그러다가는 못해버리고 망하는 거야. 전쟁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야. 여러분들 정치를 배우려면요, 이제부터는 모략을 배우십시오. 정치를 무슨 공자와 맹자라는 무슨 뭐 홍익 인간의 이념, 뭐 도덕 정치의 실현, 그거는 개나 줘버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실질적인 정치는 피 튀기고 개싸움하고 진흙탕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늑대 경제학의 이론이 뭐예요? 원래 정치는 피를 튀기고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피해가 국민에게 안 가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이 반중친밀하면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개싸움 많잖아요. 여러분의 피해 준 거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피해 준 게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막 성질이 났다가 1일 2일을 왜 하지? 우리가 하는 전략에 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감나라 콩나라를 자꾸 조언을 하려 하냐고. 냅두세요.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 줬다 해서 의식하고 여러 번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 전술은 우리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돈 줬으면 잊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전략은 우리가 짭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실망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반중친미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중친미 정책을 유지하는 한 여러분들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 박사님 입이 더러워요. 김 박사님 욕했어요. 김 박사님 냅두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그만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 여러분 이 바닥에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소위 우파 바닥이라는 이 바닥에 정치인, 우파 유튜버, 뭐 우파 경제인, 언론인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다 권력욕에, 돈 욕심에 이런 것 때문에 싸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건 좌우를 떠나서 돈과 권력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기대를 버리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그 어떤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김 박사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 논리라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도대체 몇 명의 인사를 잘라냈지. 뽑았다 잘랐다 뽑았다 잘랐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죠. 심지어 존 볼튼까지 잘렸잖아. 아니? 펜 부시 부통령도 잘렸죠. 그럼 트럼프는 사람 보는 눈 없는 거네.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아니죠. 트럼프 형님. 트럼프 갈 땐 잘했다 그래.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사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이 바닥이. 이 바닥에 다 그런 놈들밖에 없어. 그런 놈들을 데리고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시키게 하는 게 결국 최종 목적이에요. 그 중간에 들어오는 놈들 어차피 그런 놈들이야. 돈 밝히는 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몽골 코인 빨려고 우리 우벤져스란 이름만 쪽 빼서 이용해 먹고 돈 벌려는 놈들. 다 이런 놈들밖에 없는 거라니까. 원래 그래.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놈들 중에도 그래도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이용하는 거야. 왜? 우리는 반중침이라는 목표를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몇 명 이용하고 해봐서 쓸모없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이 우리의 반중침의 역할을 따르면 되지만 안 따를 땐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치예요. 지금도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바닥이 다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는요. 미국에 있습니다. 다 미국 떠났어요. 한국에 안 남아있어요. 조금 능력 있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떠났다고. 한국에 없어. 또 있는 사람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은 죄다 대기업 가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어차피 몽골 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질투해서 박사가 아니라고 씹으려고 자근자근. 요즘은 좀 안 하대? 응? 요즘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다고. 이쪽 바닥으로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현실적 관점에서 작전을 짜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우파 바닥에 이 반중 친미를 하는 이 우리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욱돌목 해전을 하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전부 다 폐잔병, 부서진 배, 탈영병, 이런 데들 부상병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엘리트, 잘 나가는 사람, 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 없어. 그런 거 아무도 없어. 없어요. 요렇게만 있는 거야. 요렇게만. 요거를 갖고 우리는 지금 대가리 좀 잘났다고 돈 좀 있다고 중국 편에 붙은 놈들, 이러한 소위 엘리트, 기득권, 얘네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필은 재수없게 숫자도 소수야. 저쪽이 다수고. 이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1일 2비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저기 연예인 빤스나 보세요. 그냥 그럴 바에는. 왜냐? 어차피 도움이 안 돼. 이 긴 싸움, 이번 선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이 지금 현재 국민 정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최대한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요. 하지만 하면서도 드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할까예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좌파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죠. 좌파를 배우면서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흔드는 것만 배웠고 우파 사람들은 완전히 감성파리에 빠지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 감성파리가 연예인 빤스야.
하필이면 이런 식인 거야.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됐던가 현실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 아니면 저의 활동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해피남이 됐든 구독이 됐든 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끊으세요. 단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했던 어젠다 때문에 저희를 본 거라면은 그 반중 친미를 하는 다른 신생 유튜버들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 아직 그쪽은 때가 안 묻었잖아. 아직 때가 안 묻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키워주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중침이란 제 어젠다가 마음에 들어서 왔던 분이고 그랬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진흙전쟁이 보기 싫어서라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쪽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을 키우면 됩니다. 왜? 우리는 반중친미를 하는 우리 우파 이쪽 쿠릴타이 연대가 우벤져스가 아닙니다. 쿠릴타이 연대예요. 쿠릴타이 연대가 같이 동방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반중 친미를 하겠다는 어젠다가 마음에 들어 오셨다면은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루 10,000원이잖아요.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계속 이거 싸우면 될 겁니다. 어차피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앞에 뚜껑 딱 열리면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기관총 맞고 다 죽는 겁니다. 저도 초창기 1세대예요. 반중 친미.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하는 쪽이라고. 어차피 제가 이걸 뚫고 안쪽까지 들어갈 확률은 매우 떨어져요. 어차피 길 하나 여는 정도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돼갖고 계속 하려면은 반중 친미를 하는 신생 유튜버들을 도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쿠릴타이는 화백제도 똑같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뭐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 반중친미 유튜버 사람들보다 제가 영향력이나 이런 어떤 가지 후원금이 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윽박지르지 않아요. 그냥 권유할 뿐이지.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너 해. 하지 마. 말 안 하면 너 시키 너 제거할 거야.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거 좌파들이 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 댓글 부대 풀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니 하루에도 지금 일어나는 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중국 애들이 침략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거 보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엇이 남이 할 얘기가 있어. 남 욕할 시간에 자기 거 하십시오. 자기 할 일. 너무 많아요 지금.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 지금 일이 터지고 있다고. 중국에서 대만에서 이렇게. 네. 그리고 남 욕하는 거는 저희가 대처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면 돼. 거기서 책임하면 돼. 내가 나설 필요 없어요. 거기서 알아서. 내가 거기다 대고 너희 나쁜 새끼 이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전진입니다.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저런 다수의 강력한 적을 상대할 때는 뭐다? 상대방이 발톱으로 우리를 긁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전진해서 심장만 칼로 찌르면 끝이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계속 SNS가 됐던 유튜버 됐던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고 떠들어도 우리는 일절 말 안 하고 변호사한테 알아서 시켜서 고소하면 되고 우리는 전진이에요.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러한 그 프로파간다 전술에 안 속겠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 중국 애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파간다인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 귀 막고 전진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이기고 이렇게 됐을 때 미국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미국의 초대를 받는 날이 올지. 선거 전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요. 우리 반중 유튜버들이 반중을 포기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중 친미를 포기하잖아요. 그런 유튜버는 후원을 끊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멤버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중 유튜버 아닙니다. 우리 쿠릴타이 연맹이라는 이름만 또 살짝 빌려가지고 거기에 프리라이더, 무인 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중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돕지 마십시오. 돕지 마십시오. 반중 친미를 꾸준히 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 이 긴 싸움 이깁니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사례 봤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조건 좋아요. 조건이 좋아요. 우리가 대만보다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면 그건 우리 국민성이 낮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얘기해줬어. 어떻게 중국이 공작을 하는지도 얘기해줬어. 어떻게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매수하는지도 다 얘기해줬어.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건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반중친미 꼭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봐주십시오. 예. 반중친미 유튜버들 것도 많이 봐주시고 뭐 실시간 스트림 꼭 못 보셨다 하더라도 후원 같은 거를 꼭 해주셔갖고 그 반중 유튜버들이 절대 생계에 곤란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를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레이트 게임 때 또 마저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Thank you.